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종목진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대체 공휴일인데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내렸어요. 뉴욕 증시가 많이 내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겠죠. 어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내린 이유가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내렸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경우는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줄어든다고 경기에 좋은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이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감에 내린 거죠. 이런 경우 좀 지난 몇 번의 선례를 볼 때 일회성으로 그쳤어요, 이 하락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뉴욕 증시가 콜롬비아 데이로 휴장이에요. 콜롬비아 데이로 휴장만 아니었다면, 오늘 뉴욕 증시 열렸다면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오늘 상승하면 내일 우리 증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었는데 오늘 콜롬비아 데이로 휴장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지난달 실업률 3.5%로 전월 대비 0.2% 낮다. 전월 대비 0.2% 낮다. 개장 전 나온 미 고용보고서 지난달 실업률 3.5%까지 떨어지며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기록한 50년 만에 최저치와 비슷한 사실상 완전 고용.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임금 상승 속도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 전년 동월 대비 5% 높았고, 이건 전년이니까 전월보다는 0.3% 늘었어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완전 고용이 이어지면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늘어나겠죠. 이 부분이 경기 면에서는 최고로 좋은 건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나쁘다는 거지.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준의 11월 3일 4일 열리잖아요. FOMC가요. 11월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3%. 2년물은 이제 금리의 연준의 정책, 금리 이런 거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2년물이고요. 10년은 기간이니까 좀 늦게 움직이죠. 2년물이 4.3% 오르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9%까지 올랐다. 이렇게 되면 이제 11월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거 시장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새삼스럽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장중 112까지 오르면서 이러면 이제 우리 내일 우리 환율이 또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역대급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5거래일 동안 올라서 90달러로 넘어섰어요. 92.64달러. 요것도 조금 좋지 않게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제 유엔에서도 금리 인상 멈추라고 경고하고 여러 곳에서 멈추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미국 연준은 미국 경제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들만 좋아. 지금 나쁘지도 않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는 거지, 현재 상태는 미국 자체의 경기는 좋죠. 저는 나쁘지 않아요. 이 애들뿐만 아니고 유엔뿐만 아니고 이제 캐시우드라든지 일론 머스크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춰라.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계속 올리면.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은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4.5%까지 올려야 된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그죠? 4.4%까지 오를 수 있어요. 자이언트 12월에도 0.75%로 올린다면
4.2%인가 뭐 그래요. 12월 2일, 3일 열리네요. FOMC가 2일, 3일 열리고 여기서 0.75% 인상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이제 그러면 11월 달에 3.75에서 4%대 지난번에 9월 달에 올리면서 지금 현재 3.0에서 3.25%거든요. 11월 달에 3.75에서 4.0대 만약에 0.5% 올린다면 3.5에서 3.75%가 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 분위기야. 12월 달에 12월 14일 15일 열릴 예정인데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4.25에서 4.5 12월 달마저도 0.75까지 올린다면 4.5에서 4.75가 되는 거죠. 4.5에서 4.7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연준에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올해 안 기준금리 4.4%까지 달성할 가능성은 뭐 있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 금리 수준. 금리 최종 수준인 터미널 금리가 정해져야 돼. 빨리. 야,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우리 얼마까지만 올릴 거야. 이게 정해져야 돼.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시장은 불안해. 이게 정해지면 그때부터 정신은 강하게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 월란점도 그렇고 9.12 테러도 그렇고 핵실험도 그렇고 뭐 그래서 테러나 핵실험 등은 일회성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핵무기를 막 서로 치고받고 던지면 그때는 뭐 인류가 멸망하는 거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말자는 거지. 그냥 리스크에 넣지 말자는 거야. 그거는 리스크 고려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핵무기는 사실은 위협적이다 어쩌다 그래도 리스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던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뭐 리스크 고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가 항공기가 추락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추락거 염려해서 비행기를 안 타지는 않잖아. 그런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자, 산유국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페크 빼고 다 죽어라 뭐 이런 얘기. 국제유가가 근데 우리가 이제 130달러까지 경험했잖아요. 근데 다시 70달러대까지 내려왔다가 90달러대로 올라왔어.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를 전부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 같으면 굉장히 어렵죠. 런던에는 10월 4일 4.14% 상승, 10월 5일 6% 급등, 10월 6일 6% 급등, 10월 7일 2.6% 급등, 10월 8일 4.14% 급등. 유럽은 정말로 다 죽어가고 있어. 근데 뉴욕은, 미국은 떨어지고 있어. 4.5% 급락. 근데 유럽은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안 주던 거 있잖아요. 그건 뭐 그냥 뭐 다시 검토하겠다. 협의를 지속하겠다. 그러고 다시 유예를 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의견 수렴 착수, 국내 차업계 시행 유예 기대 뭐 이런 게 있었죠. 8월달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적자였는데 한우는 다음 달에 흑자 전환.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한 것은 8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확대된 것 따른 것으로 9월은 무역 적자가 37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축소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것이다. 9월 들어 무역 적자가 크게 축소되면 9월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무역 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 관련된 대금 수지. 경상수지는 무역 수지에다가 무역 외 수지를 합하여 경상수지를 만든 거야. 무역의 수지는 어떤 게 있냐면 외국과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 차이, 해외 투자 이자 수입,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쓴 돈, 해외 건설 노동자 송금 등이 무역의 수입이고, 외국에 지급한 운임, 보험료, 외채 이자, 여행경비 등이 무역의 지급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시장 요약 및 전망. 뉴욕 증시 실업률 감소로 기준금리 인상이 매파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거는 일회성이었어. 몇 번 있었잖아, 그죠? 잭슨 홀 미팅 때도 있었고, 지난 9월 기준금리 인상 때도 있었고, 오페크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낮추는 거죠. 유엔이든 돈나먼리 캐시든 일론 머스크 등 그런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러면 연준도 좀 멈출 수 있죠. 러시아 핵무기 사용 우려는 리스크에서 제외한다. 왜? 뭐 어떡할 거야.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장수지 적자, 하지만 다음 달에는 흑자 전환된다. 이미 선반영 됐어요. 이거는 이미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주 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지난 수요일 목요일 환율이 내리다가 금요일 살짝 올랐어요. 이렇게 이게 다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 증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가대. 증시가 다 20몇 %씩 다 내려서 다우든 그 다음에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우리 증시는 뭐 30몇 %씩 내렸고 다 내렸어. 많이 내린 게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다. 많이 내렸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악재도 하락은 찔끔거리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죠. 콜롬비아 대회로 해서 뉴욕 증시가 안 열려요. 뉴욕 증시가 열렸으면 만약에 이게 일회성 악재로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내렸으니까 오늘 상승하면 우리 증시는 내일 약보합에서 상승 출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콜롬비아 대회로 미국 증시가 휴장되면서 내일 우리 증시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하락 출발되면서 다시 플러스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 시작돼서 출발은 좋았어요. 2, 3일 좋게 출발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이번 주 내일은 좀 약세 출발하더라도 많이 내린 게 호재니까, 그죠? 낙폭 가득 호재니까 반등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현금 비중 충분히 늘린 상태에서 하나 둘씩 주식 비중 늘리고 있어요. 지금 주식 비중 늘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 VIP 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빨리 갈 종목 위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익절하고 있죠. 분할 익절하고 있어요. 태강도 익절하고 LNF도 익절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잔뜩 들고 계신 분, 현금 잔뜩 들고 계신 분, 초보자들, 그 다음에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멘붕에 빠지신 분, 이러신 분들은 다 VIP 합류하셔서 제대로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시장 대비 가장 빠르고 강한 종목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